I want you blank the test. 빈칸에 passing, to pass.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쉽게 이해하고 쓰고 읽고 말하고 듣기를 하기 위해선 어떤 문장의 성분에 어떤 형태의 단어를 써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영어의 기본 문장 형식 그리고 품사에 대하여 기본만 쉽게 알고 가겠습니다. 10초 내에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단어들의 종류부터 한번 상기해 볼까요? 단어는 8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용도에 따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하죠. 이 중에서 문장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는 것은 바로 4가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적절히 잘 배치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문장이 되고요. 부사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강조하여 말할 때 또 늘려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영어 단어 8가지 종류, 즉 8품사가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 문장 속에서 이제 그것들은 각각 성분이 됩니다. 문장의 성분. 그래서 주어 또는 동사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라는 성분이 되는데요. 제일 앞에 나오는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들어가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 역시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을 이루는 이 성분들, 즉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죠. 여기서 보면 원해요. 뭘? 너를, 너가 어떻게 되기를. 그래서 동사의 대상. 다음 보어는 문장에서 2가지가 있는데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 여기선 목적어 뒤에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를 설명해요. happy, 행복한, 누가, you, 목적어가 행복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 뒤에 이제 수식어, 기본 문장 성분인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부사어구죠. 대부분은. 그래서 수식어.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문장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수식어는 좀 더 문장을 풍요롭고 자세하게 하기 위해 쓰는 것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단어의 8품사 중에 여기까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그것이 문장이 되고 그 문장 속에 들어간 단어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된다. 그런 성분이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성분에 따라서 어떤 성분으로 문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장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문장 형식별로 자세하게 어떤 성분이 어떤 문장 형식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이란 주어, 동사와 그 외의 것들로 의미를 전달하는 집합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 동사와 그 외의 것들 그랬습니다. 즉 주어, 동사가 기본 문장의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어가 있을 경우, 목적어가 있을 경우 등등 문장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주어 동사만으로 이제 문장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많은 새들이 날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많은 새들이 나는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걸 영어로 쓰면 many birds, 그 다음 동사 fly,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일형식이라고 구분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새들이 어디에서 날아 하고 장소를 더 말해주고 싶어요. 문장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식어구를 붙여요. in the sky 하고, 그럼 이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붙은 거예요. in the sky 없어도 문장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된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평소보다 행복하게 보여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주어 he, 그가 보여, looks, he looks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문장 의미 전달이 될까요? 듣는 사람이 알았어 할까요? 안 되죠. 그가 보여,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여? happier than usual 하고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여 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동사 뒤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 뒤에 보충 설명하는 것이 하나 더 붙었죠. 이때 이 뒤에 붙는 것을 보어라고 하는데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어 이렇게 말하죠. 자, 대표적인 뒤에 보어가 필요한 이 형식을 만드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I am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I am happy 하고 형용사를 써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야 라고 명사를 써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보어에는 형용사를 써서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거나 명사를 써서 주어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구나.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에는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동사가 대표적인 보어가 필요한 동사이고요. 그리고 예문에서 온 것처럼 look 같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이런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는데요. 감각동사는 다음 5가지입니다.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보어로 써서 뭐처럼 보인다, 어떤 냄새가 난다, 어떠한 맛이 난다, 어떠한 소리로 들린다, 어떠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써야 하나요? 명사를 쓸 수는 없나요?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는 사자 또는 호랑이처럼 보인다 라고 호랑이, tiger 이렇게 명사를 쓸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he looks 다음에 명사를 바로 쓸 수 없고 like 이라는 전치사 뭐뭐 같이 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써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like은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he looks like a tiger. 그는 호랑이 같이 보인다. 이렇게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형식으로 구분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뒤에 명사를 쓰는데 I am a student 처럼 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명사 써서 주어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보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목적어라고 따로 구분을 했는데, 목적어란 동사의 대상이 되는 의미로 쓰인 것을 말합니다. 예문을 보시죠. 나는 여행하는 것을 즐겨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싶어요. I enjoy traveling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때 traveling이라는 명사는 여행하기 라는 뜻이죠. 나는 즐긴다. 뭘 즐기는 대상이 뭐야? 바로 traveling. 여행하기를 나는 즐긴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보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삼형식 이렇게 따로 또 구분하게 되죠. 이런 말을 한번 해보죠. 그는 나에게
길을 알려주었어. 길을 보여줬어. 라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보여주었어. He showed. 그 다음 동사 showed, 알려준 거, 보여준 거 뒤에 me, 나에게 대상이죠. 나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 또 길을, 가는 길을, 그 길을 보여줬어. 이것도 대상이죠. 그럼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동사의 대상이면 우린 그걸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적어가 두 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나오면 이것을 구분해서 앞에 나오는 것을 간접 목적어 me,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을 직접 목적어 the way 이렇게 쓰는 이런 형식을 4형식이라고 따로 구분했습니다. 3형식은 목적어가 대상이, 동사의 대상이 하나였죠. 동사의 대상이 두 개인 경우 4형식. 그리고 그 두 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He showed me the way. 그는 나에게 길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보통 간접 목적어에는 에게라는 의미가 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을을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이 나오게 됩니다. 100% 그렇지는 않아요. 의인화되어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즉 사람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참고로 사람, 사물, 보통은 그런 형태로 나온다. 이게 4형식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4형식은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3형식은 우리 앞 페이지에서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대상이 바로 나오죠. 자, 4형식의 목적어는 사람에게 사물을 했는데 3형식에서는 을이 바로 동사 뒤에 나오죠. 그럼 직접 목적어인 을로 해석되는 부분을 동사 뒤에 바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He showed the way. 그는 그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의미로 바꿔야 하니까 me가 뒤로 가야 되는데 3형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나에게 라는 의미를 또 써야 돼요. 이때 전치사를 사용하여 의미를 똑같이 살릴 수 있습니다. to 전치사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게 라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앞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 그래서 나에게 사람 앞에도 써서 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He showed me the way to me는 He showed me the way 하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학교에서는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5형식 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5형식 문장이 가장 복잡한 이유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그가 메리한테 노래하게 시켰어. 그럼 그가 he 하게 했어. had. 그 다음 목적어 메리에게 메리가 뭐해요? 노래하도록. 즉 sing a song. 이렇게 했으면 이게 바로 5형식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5형식이라고 합니다. 5형식은 목적격 보어가 있는 경우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목적어 뒤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은 5형식 문장 이해되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목적격 보어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인데요.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 주어를 설명하는 말, 형용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주격 보어에.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형용사, 명사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보죠. 그는 Mary를 그의 천사라고 불렀다. 그럼 그가 불렀다.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Mary에게 Mary를. 자, 메리가 어떤 존재예요? 그의 천사, his angel. 이렇게 썼어요. 그럼
목적격 보어에 뭐가 들어갔어요? 명사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이퀄 관계가 성립합니다. Mary와 그의 천사는 equal. Mary equal his and so 이런 관계죠. 주격 보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I am a student. I equal a student. 이렇게 성립했었죠. 명사는 equal, 같은 관계다. 이번엔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라고 영어로 말하면 He makes me. 그가 나를 만들어요. 어떻게? Happy, 행복하게. 자, happy한 게 누구예요? me, 목적어죠. 바로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렇게 목적격 보어에 happy와 같은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me,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번엔 그는 메리가 노래 부르길 원했어요 라고 영어로 말해볼까요? 자, 그는 원했어요. He wanted. 그가 원했습니다. 뭐 하길 원했어요? 노래 부르길. 누가 노래 불러요? 메리가 노래 부르길. 자, 그래서 he wanted.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 원한 대상이 누구예요? Mary. 메리가 어떤 행동하도록? 노래 부르는 행동하도록.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to sing a song 하고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투부정사를 쓴 이유는 뭐예요? 첫째, 동사를 동사 자리에 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는 동사에 to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상 메리가 앞으로 노래 부르길 그가 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to 써도 전혀 의미상, 형태상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목적격 보호에 동사를 쓸 때는 to를 쓰는 게 보통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그는 메리가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는 들었어요. 주어 동사 he heard. 그 다음 목적어 메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singing a song. 노래 부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자 메리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에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쓴 이유는 뭐예요? 메리가 노래를 부르는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걸 그가 들었다는 의미로 썼죠. 그래서 singing하고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현재 분사는 진행 중인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분사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분사 부분에 분사를 다룬 동영상에 가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 이런 말을 해보죠. 그는 내 차가 수리되게 시켰어. 수리되게 부탁했어. 그에 의해서. 그는 그에 의해서 여기서 그와 by him 이 그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에 의해서 차가 수리되도록 시켰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e had. 그는 시켰어요. 하게 했어요. had는 하게 하다, 시키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어가 my car. 차가 나왔네요. 목적어에 사람이 아니라 차, 사물이 나왔어요. 그럼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고치다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fix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차가 고치는 행동을 직접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fixed하고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호에 들어간 이유는 목적어와의 의미관계가 목적어가 하는 행위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다양한 형태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의미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5형식만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첫 페이지에 나왔던 문장 I want you blank the test. 나는 너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해 라고 할 때 빈칸 부분은 위치상으로 뭐해줘?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에 통과하다, 합격하다라는 pass라는 동사를 써야 하는데 바로 you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뭘 쓴다고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쓴다. to pass
the test 이렇게 쓰면 됩니다. passing하고 쓰는 경우는 진행 중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는 중인 너를 원해 말이 안 되죠. 의미상 안 맞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법상 알맞은 단어의 형태가 뭘까요? 위치 파악해보죠. He looks sadly sad. 자, 그는 어떻게 보여요? 슬프게 보여요. 오늘 할 때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그가 슬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 하면 슬프게 보인다란 의미로 sadly라고 답을 고르는 또 그렇게 쓰는 경우 의외로 많죠. 그럼 안 됩니다. 여기선 뭘 써야 돼요? sad 하고 써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주어 동사 뒤에 그는 뭐처럼 보인다 할 때 보충 설명해 줘야 되겠죠. 보어입니다. 보어 위치에는 무엇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혹시 문제를 풀 때에는 그냥 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때에는 위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는 보어이다. 보어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것만 알아도 형용사인 sad가 답이라는 걸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미는 그가 슬퍼 보인다. 이 말은 그가 슬픈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형용사죠. 그런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슬프게 보인다. 그래서 sadly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어떤 상태이다, 어떤 존재이다 라는 의미까지 알고 있으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쉽다. 그게 바로 문장 형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위치 파악 먼저 해보라고 그랬죠? He wanted to become a scientist. 그는 원했어요. 뒤에 뭐예요? 무엇을 원했다. 목적어 위치죠? 그래서 목적어 위치에 동사 become 또는 투부정사 to become. 당연히 to become이 답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사가 아닌 위치에 동사를 빌렸을 때는 to 또는 ing를 붙여서 써야 한다가 기본입니다. 그럼 to 부정사를 여기에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원했어요. 되는 것을 언제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형태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미래에 되기를 원했어요. 위치상으로는 목적어, 목적어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to 부정사는 명사로 쓰일 수 있죠. 동사에서 빌려서 명사로 쓰는 것이 to 부정사이니까요. 의미는 그가 과학자가 되기를, 되기가 명사잖아요. 그죠? 되기, 되는 것. 그죠? 되기를 원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He gave blank a gift last week. 그는 주었어요. 나에게 선물을 지난주에. 주어 he gave 동사 목적어 자리에 썼네요. 목적어 위치에는 뭘 써야 돼요? 명사 또는 대명사. 답 나왔죠? 그래서 me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to me라고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혹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예요? 바로 이 문제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주었어요. 목적어, 대상, 나에게. 그리고 또 뭘? 선물을, 목적어, 대상. 주는 사람, 대상. 주는 물건, 대상. 대상이 2개예요. 이런 것을 사형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직접 목적어인 그는 주었어요. 선물을 의미가 훨씬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선물을 주었어요.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게 되면 그 뒤에 부분이 뭐가 돼요? 네,
수식어구처럼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때 to me 하고 뒤에 나오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to me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으로 바꿔서 He gave a gift to me last week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He gave me a gift last week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된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문장 5형식의 형태와 의미 관계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